자, 와부구 기출문제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전체적으로 문항수는 19개였고 그 중에 서술형 문항은 4개였어요. 난이도는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모든 문제가 다 어렵진 않았어. 하지만 어려운 문제가 꽤 많았고 문제 자체가 길어서 읽다가 자겠어. 그런 형태의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아이들이 시험을 보면서 느낀 체감 난이도는 굉장히 높았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1번부터 볼게요. 개수가 실수인 4차 방정식인데 한근이 i라 그랬으니까 당연히 i 한 개 집어넣고 계산하시면 되겠죠. i 집어넣으면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a 값은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와서 둘을 합하면 답은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요. 2번 점 A를 얘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 점 B는 얘일 것이고 A를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 C는 이렇게 될 거고 요걸 더하라고 했으니까 계산하면 얘가 나오죠. 다음 3번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 L에 대하여 L과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를 M1 저거랑 수직이려면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되겠다. 평행한 직선의 기울기를 M2 얘는 요거죠. 따라서 나타내주면 답은 1번. 다음 4번 점에서 원의 근 접선 중 기울기가 양수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여기까지 무난해 계속. 원 밖에 한 점에서 접선을 그었으니까 기울기 m 처리해가지고 직선의 방정식 잡아주고 접하니까 r은 d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점과 선 사이 거리 공식 사용해주면 마이너스 m, 마이너스 3 얘는 반지름 3과 똑같다. 요렇게 곱해가지고 양변 제곱해서 전개하면 이 값은 얘가 될 거고 계산을 하면 얘가 될 거니까 기울기 양수가 되려면 m값은 4분의 3이 될 수밖에 없겠네. 4분의 3을 이 자리에 대입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정리하면 답은 3번. 자, 5번 이차함수 이 그래프를 이쪽으로 옮기는 평행이동에 의하여 그러면 그 평행이동이 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되겠네. 따라서 애들의 꼭지점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요 식은 고쳐주면 x-1 제곱 플러스 2가 될 거고 요 식은 고쳐주면 마이너스 x-4 전체 제곱 플러스 4가 나오죠. 제 꼭지점이 1,2에서 4,4로 옮겨졌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옮기는 평행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x에다가 플러스 3을 하고 y에다가 플러스 2를 한 상태를 말하는 거겠죠. 직선 L을 L'으로 옮겨라. 그렇다면 L'은 3에 도형의 이동이니까 x 빼기 3으로 들어갈 것이고 y 마이너스 2로 들어가서 계산을 해주면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22는 0이 될 거겠지. 이때 두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여라.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는 공식에 의해 자 마이너스 5에서 이렇게 해줬더니 5분의 17 이렇게 나오네요. 답은 5번. 6번은 연립부등식 문제인데 일단 F랑 G랑 이런 관계인 부분을 한번 찾아볼 거야. F가 더 낮은 부분은 여기부터 여기까지죠. 마이너스 4보다 크고 5보다 작은 범위. 근데 문제는 밑에 있는 요건데 어차피 연립이기 때문에 위아래에 겹치는 부분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 영역을 노가다 뛰는 것처럼 얘가 양수, 이게 양수, 이게 음수,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찾지 않겠다고요. 그냥 얘가 나와 있는 범위 내에서 밑에 있는 걸 만족하는 걸 그림으로 바로 찾을게요. 보시면 F가 여기를 기준으로 지금 양음으로 나뉘고 있죠. 그러면 F가 양수인 부분에서 여기 G도 양수인 거 보이죠?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그 다음 F가 음수인데 G도 음수인 부분은 이렇게 잘라서 보시면 여긴 거 볼 수 있죠. 이렇게. 따라서 두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마이너스 4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나 같은 쪽과 4보다는 크거나 같고 5보다는 작은 쪽인 걸 그래프상 바로 찾을 수가 있고, 그 안에 들어가는 정수들의 합은 마이너스 2인 거 계산 가능합니다. 요거야 뭐 금방 풀 수 있겠다. 직선과 곡선이 두 점에서 만나고 그 두 점 사이 거리가 6루트 5가 된다. 그럼 이렇게 잡아놓고 교점의 좌표를 알파 콤마 2알파 플러스 k, 베타 콤마 2베타 플러스 k 라고 설정을 해놓고 두 점 사이 거리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제곱 플러스, 어차피 k는 서로 다 지워질 거라서 안 쓸게요. 요거를 물어보는 거랑 똑같죠. 결과적으로는 루트 5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제곱을 물어보는 것과 똑같고,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곱하기 베타를 구할 겁니다. 여기서 얘를 같다라고 놓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2 마이너스 k는 0 해주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8, 알파 베타가 12 마이너스 k 이렇게 나오죠. 곱셈 공식의 변형을 사용할 겁니다. 대입해서. 그럼 어떻게 나오나 보자. 8의 제곱에다가 4의 12 마이너스 k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요 값이 요게 돼야 하니까 누구랑 누구랑 비교해야 될지가 바로 보이죠. 따라서 16 플러스 4k 값이 36이다 라는 식 만들 수가 있고, 그러니까 여기 루트 이 부분은 버리고 그냥 나머지 부분만 비교한 거예요. k 값은 5가 나오죠. 자, 8번. 이것도 뭐 어렵지 않습니다. BC의 길이를 구하여라. 점과 점 사이 거리 계산해주면 루트 25가 될 거니까 5가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두 점 BC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그럼 직선의 방정식 찾아주면 되겠죠. 나는 y가 마이너스 3분의 4, x 마이너스 3 플러스 7 뭐 이렇게 그냥 구해주면 되는 것이고, 그 식을 그 보기에 맞춰서 예쁘게 정리해주면 4x 플러스 3y 133는 0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고, 그 다음 점과 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여라. 뭐 공식으로 그냥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루트 25분의 절대값 4 플러스 6 빼기 33 해서 5분의 23. 뭐 어렵지 않아요. 답은 1번. 다음 9번으로 내려가서 1보다 큰 실수 x에 대하여 변의 길이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둔각 삼각형이 됐대. 둔각이랑 삼각형이랑 이렇게 두 가지 해갖고 겹치는 부분 찾으시면 되겠죠. 일단 둔각부터 계산을 하면 x 플러스 1제곱이 x 마이너스 1제곱 더하기 x제곱보다는 커야 된다. 이 식을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들어갈 거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계산이 돼서 0보다 크고 4보다 작다가 되겠죠. 이제 삼각형을 만족하게 해줘야겠네. 그렇다면 이 변의 길이가 얘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를 찾으면 얘가 돼서 A값 2, B값 4를 주어진 식에 대입하면 이렇게 될 거고, 두 근의 제곱의 합을 구하여라. 제곱의 합,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제곱의 합은 두 분의 합의 제곱에다가 이렇게 빼준 걸 거니까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답은 10. 다음 10번. 보통 정수인 두 근 이러는데 이번에는 정수가 아닌 서로 다른 내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넣었을 때 0이 나오니까 근을 먼저 구해줘야 되겠죠. fx를 인수분해 해주면 x의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와서 얘를 이제 0으로 만드는 x값 중에서 정수가 아닌 건 여기서 등장하겠죠. 즉 a랑 b랑 더하면 1, a랑 b랑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이고, 이 밑에 나식은 이걸 넣었을 때 이제 2가 나오게 하시오 라는 얘기인 거니까 fx가 2가 나오게 한다 라고 해서 여기 이 x값이 이제 c랑 d인 거지. 그럼 결과적으로 x 3승 마이너스 x 제곱에 이것의 근이 c랑 d가 된다 라고 봐도 괜찮겠죠. 따라서 인수분해를 해버리면 x 마이너스 2에 이렇게 될 거고, 오메가가 나오는 그런 식이 나왔네. 그래서 뭐 얘 같은 경우는 이 식의 근이 세제곱을 하면 1이 되는구나 라는 것 정도를 알아챌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 찾으라고 하는 것에다가 한번 대입해서 찾아보도록 합시다.
더한 게 1이고 곱한 게 마이너스 1이라 그랬어. 그렇다면 분자는 마이너스 2가 될 수밖에 없고, 분모가 3c제곱 플러스 c 플러스 d제곱인데 d값은 여기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d의 세제곱이 이제 1이라는 걸 하나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요거를 여기다가 c제곱 더하기 c 더하기 1이 0이다라는 사실을 이용해갖고 좀 고쳐줄 건데, 고쳐버리면 c 플러스 1이 마이너스 c제곱이니까 이 c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가 돼서 마이너스 c제곱분의 1이 나오는데, 그 오메가가 갖고 있는 특징을 좀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이게 편할 텐데, 보기에 c제곱분의 1이 없다고 해서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c를 집어넣으면 얘가 1이니까 양쪽을 c제곱으로 나눠버리면 당연히 c가 c제곱분의 1과 똑같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c제곱 대신에 이 c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c와 일치하게 되고 보기 3번에 나와 있죠. 11번. 말이 되게 많긴 한데 찬찬히 봅시다.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b가 1대 3인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을 t라고 하자. 그럼 t는 아폴로니우스의 원을 말하는 거겠지? 그래서 a, b의 1대 3 내분점과 외분점을 찾아볼 거야. 그러면 내분점은 그 다음에 8 플러스 8 이렇게 해서 얘가 될 거고, 외분점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거 그림을 그려가지고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렇게 선을 하나 그려놓고 여기 A가 있고 B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 그 다음 1대 3 내분점, 이 내분점이 하나 잡히고, 외분점 1대 3 외분점인데 여기 지금 이게 이렇게 조그맣게 4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얘가 1대 3이려면 이쪽이 2면 되는 건데, 조그만한 게 4개 들어가 있으니까 1이면 조그만 게 2개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하나 둘 해주면 얘가 이제 1대 3 외분점이 되는 거지. 요점의 좌표 2개 잡아주고 이렇게 원 모양이 만들어진다. 다음 안 맞아. 다시 원이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좌표를 써주면 여기가 아까 여기가 4,4 여기가 2,0 2,0이니까 여기로 이제 x축이 지나가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 원의 중점의 좌표는 얘랑 얘의 평균치일 거니까 더한 다음 반 나눠서 이 원의 중심 좌표 3,2 만들어주고, 얘가 3,2니까 여기가 3이니까 얘랑 얘랑 간격이 1이기 때문에 여기도 간격 1만큼 옆으로 들어가서 4,0 이렇게 좌표들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느냐, 거리의 b가 1대1, A, B로부터 거리 B가 1대1인 점 Q가 만들어내는 도형을 S라고 한다 그랬어. 그러면 두 점으로부터 거리가 일정한 점들의 자취는 선이죠. 얘와 얘의 중점을 이렇게 지나는 선이란 말이야. 그리고 이거랑 이거는 서로 소직관계가 되겠지.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S를 잡아볼 건데, 다시 이 그림으로 와서 A점과 B점의 중점을 지날 거기 때문에 여기가 되겠네. 여기를 이렇게 지나는 선, 그것이 바로 S라고 하는 도형이고, 그 다음 문제에서 또 뭐라고 했냐, 그 S와 거리가 가장 가까운 점을 C라고 할 거래. 도형 T 위에 있는 점 중에 S와 거리가 가장 가까운 점을 C라고 할 거고, 그 원과 X축이 만나는 두 점을 D라고 할 때 삼각형 CDE의 둘레 길이를 구하십시오 라고 했어. 그러면 자, 그림에서 봐봐요. 이 원 위에 있는 점 중에서 S랑 가장 가까이 있는 애는 당연히 여기죠. 여기는 아까 4,4인 거 하나 구해놨죠.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게 삼각형의 둘레인데, 그 삼각형 모양이 이제 요렇게 되는 건 거죠. 요렇게. 요거. 그거 둘레를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좌표를 다 알고 있으니까 삼각형의 요 밑변의 길이는 여기가 4고 여기가 2니까 2가 될 거고,
여기가 2,0이고 여기가 4,4니까 점과 점 사이 거리를 구하면 2 루트 5가 될 거고, 여기는 4,4고 여기가 4,0이니까 길이가 4가 되겠죠. 따라서 6 더하기 2 루트 5가 문제에서 원하는 답이 되는 거죠. 자, 12번. 두 3차식 f랑 g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g는 최고차항 개수가 1이고 f 곱하기 g는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 f, g가 둘 다 3차기 때문에 실근의 최대 개수는 6개인데 3개밖에 안 갖는데, 그렇다면 fx가 어떤 식으로 근을 갖는지를 먼저 찾아봐야 되겠죠. 지금 저거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0이니까 일단 이렇게 생긴 괄호가 있을 것이고, 그 옆에는 이렇게 생겨야 이제 fx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요 식은 인수분해가 예쁘게 되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F가 이미 서로 다른 세 실근을 다 가졌어. 그러니까 G는 새로운 근을 가질 수 없고 F가 갖고 있는 근에서 두 개를 가져와야 돼. 왜 두 개라고 얘기했냐면 다에서 보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라고 이야기했거든. 근데 그 두 실근의 부호가 서로 달라야 돼. 그러면 얘네가 전부 다 부호가 같으니까 이렇게 세트가 되거나 이렇게 세트가 돼야 한다는 얘기겠죠. 첫 번째 후보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4의 조합에서 이렇게 x 플러스 1 쪽에 제곱이 달려있는 경우, 두 번째는 x 마이너스 4 쪽에 제곱이 달려있는 경우, 그 다음 x 마이너스 4 쪽에 제곱이 달려있고 이렇게, 다음 x 마이너스 4는 있고 x 플러스 2 쪽에 제곱이 달려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g 마이너스 2분의 3이 양수가 되는 걸 여기서 찾아줄 거야. 어차피 뭔가를 제곱하면 양수가 될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넣으면 양수고 마이너스 2분의 3 넣으면 여기는 음수니까 내가 원하는 게 아니죠. 그 다음 마이너스 2분의 3 넣으면 음수니까 안 되고요. 마이너스 2분의 3 넣으면 음수라서 안 돼요. 즉 이거였다는 거죠. 얘가 gx란 뜻이야. 그럼 gn이 0보다 큰 것을 만족시키는 모든 n값의 합을 구하래. x-4제곱은 어차피 양수잖아. 어차피 양수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쪽이 0보다 크게끔 만들어주면 된다는 거거든. 10 미만의 자연수 n입니다. n자리에 1, 2, 3, 4는 못 넣죠. 이쪽이 0이 될 거니까. 5, 6, 7, 8, 9를 대입하면 되기 때문에 이 값들의 합을 구하면 41입니다. 자, 13번. 일단 얘는 중근 이것과 나머지 다른 한근 얘를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요걸 인수분해하면 x-알파 제곱의 제곱에 x-베타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럼 이제 우변이랑, 그러니까 요거랑 같아야 되겠죠, 전개했을 때. 그래서 얘를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개하면 x 세제곱에 여기에다가 베타 대제곱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 식이 이 식이랑 같아야 되기 때문에 찬찬히 이제 개수들을 비교해 볼 건데, 먼저 1차 개수를 비교해 볼 거야. 1차가 왼쪽 여기 이 식이 없기 때문에 얘가 0이 나와야 되죠. 요거를 알파 제곱으로 묶어서 2베타 플러스 알파 제곱으로 놓고 그 값이 0이 돼야 된다라고 식을 써주면 여기서 두 가지 가지가 나오죠. 얘가 0이 되거나 얘가 0이 되는 거. 그런데 만약에 알파 제곱이 0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상수항을 비교했을 때 이제 마이너스 4k 제곱이 마이너스 알파 4제곱 베타이기 때문에 그 값이 0이 되고, 따라서 k 값도 0이 될 수밖에 없을 거고, k가 0이 되면 x제곱의 개수인 3kp가 0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의 x제곱의 개수인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2알파 제곱도 0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알파 제곱이 0이니까 베타 값이 0이 될 수밖에 없지. 그렇다면 둘을 합한 값이 8이 돼야 한다는 것에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알파 제곱이 0인 건 아니었던 걸로 버리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넘어와서 2베타 플러스 알파 제곱이 0이다 라고 한다면 알파 제곱이 마이너스 2베타가 된다라고 쓸 수 있을 것이고, 상수항을 비교했을 때 이제 알파 4제곱 베타가 4k의 세제곱이 돼야 하는 거잖아. 대신 대입을 해주면 알파 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2베타를 대입을 해주면 4베타의 세제곱이 4k의 세제곱이 되기 때문에 베타가 k랑 같다라는 결과가 나와. 그 다음에 2차 항의 개수를 비교해주면 3kp가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2알파 제곱인데
3kp는 베타 대신에 k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죠. 그리고 알파 대신에 마이너스 2베타를 집어넣어서 이 연산 결과가 이렇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 다시 한번 베타 자리에 k를 집어넣어서 이 값을 3k로 처리해주면 p 값이 1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 그리고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8이니까 저기서 알파 제곱 자리에 마이너스 2베타를 대입해주면 여기다 쓸게요. 마이너스 2베타 플러스 베타 제곱은 8이 되고, 베타 제곱 마이너스 2베타 마이너스 8이 0이어야 하니까 인수분해를 예쁘게 해주면 베타 값이 4가 되거나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여기서 알파 제곱은 양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2베타가 양수가 돼야 돼. 즉 베타가 음수가 돼야겠죠. 베타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베타가 마이너스 2이면 요 식에다가 대입해서 알파 제곱이 4가 된다는 걸 찾을 수가 있겠죠. 즉 알파는 2가 되거나 마이너스 2가 될 거예요. 찾고 싶은 건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 개수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알파 값이기 때문에 알파에 2 넣었을 때랑 마이너스 2 넣었을 때랑 상황을 한번 파악을 해보자. 자, 알파에다가 만약에 2를 넣는다면 저 부등식이 x 플러스 1에 마이너스 3에 x 마이너스 2 요걸 찾는 게 되는 거고,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2에 x 플러스 1에 x 플러스 2 요걸 물어보는 게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얘부터 한번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각각의 절대값이 0이 되게 하는 x값은 이렇게 될 것이고,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주면 이 값이 이제 마이너스 9가 되고, 2를 집어넣으면 여기가 6이 돼서 이렇게 연결되고, 2보다 큰 쪽에서는 밑으로 빠지는 그런 형태의 직선이 나올 것이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는 위로 올라가는 형태의 모양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때는 역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그어놓고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2가 되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이 돼서 그림이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는 거지. 1보다 크거나 같은 쪽이 많으려면 지금 1이 이렇게 그어져 있으니까 얘는 6까지 올라갔고, 1이 이렇게 그어졌을 때 얘는 2까지밖에 못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이때가 정수 x가 더 많겠죠.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14번.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 C2라는 애를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해서 C3를 만들었다 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까지 먼저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C2는 중심 좌표가 1,2고 반지름이 2인 원이야. 근데 걔를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했다라고 했으니까 C3의 중심 좌표는 1 플러스 a, 2 플러스 b가 되고 반지름의 길이는 2가 될 거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원 C1과 C3가 한 점에서 만나게 하는 점이 그리는 도형을 H라고 하자. 그렇다면 C1도 파악해줘야 되겠다. C1은 중심 좌표가 2,1이고 반지름 길이가 5인 건데 C1과 C3가 한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나는 종류는 두 가지가 있지. 얘가 내접하는 경우와 외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접하는 경우로 그림을 한번 그려주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그렇게 한 점에서 만나게 하는 점 AB가 그리는 도형을 H라고 하자. 자취방정식에 대한 이야기인 거지. 내접하려면 D가 두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뺀 것과 동일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식을 한번 잡아보면 되겠죠. 내접할 때, 자, 여기 중심을 보고 D를 구할게요. 중심 사이 거리는 a-1 제곱 플러스 b 플러스 1 제곱인데 그 값이 어때야 된다? 반지름끼리 뺀 것과 그 길이가 일치해야 하니까 9라고 써주면 되겠죠. 지금 루트를 벗기고 쓴 거니까. 그 다음 외접할 때도 해봅시다. 이렇게 될 거니까 두 원의 중심 사이 거리가 반지름의 합과 똑같죠. 따라서 루트 빼고 쓸게요. a-1 전체 제곱에다가 b 플러스 1의 제곱을 하면 그 값이 49가 나와야 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 그러니까 이렇게 a와 b가 그리는 도형을 h라고 하겠대. 그러니까 얘가 h인 거야. 얘도 h인 거고. 자, 문제는
직선과 h의 교점의 개수를 fm이라고 할 때, 자, 이거 지금 원의 방정식이죠. 원과 선이 만나는 교점의 개수는 2개 아니면 1개 아니면 0개인 거거든. 그렇다면 방정식을 만족시키려면 당연히 fx 값이 3이 될 수는 없을 것이고 얘가 1이 돼야 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결국은 이 L이라고 하는 아이는 이 자취 방정식에서의 접선을 말하는 거고, 접선이 되려면 R과 D가 또 일치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저 직선 L과 L, mx 빼기 y 빼기 9m은 0, 얘와 요 원의 중심 1,-1이 접한다라는 걸 구하기 위해 점과 선 사이 거리를 계산을 해주면 m제곱 플러스 1의 절대값 마이너스 8m 플러스 1, 얘가 3이 돼야 된다는 건 거고, 절대값 마이너스 8m 플러스 1은 3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니까 양변을 제곱해서 정리를 해주면 64m 제곱 16m 얘가 이렇게 될 거라서 55m 제곱 16m에 마이너스 8은 0이라는 식 하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이제 요거랑 두 개도 마찬가지로 접한다라고 식을 한번 세워봅시다. 그러면 루트 m제곱 플러스 1에 절대값 마이너스 8m 플러스 1이 7이 된다. 이렇게 될 것이고, 마찬가지 양쪽에다가 루트를 곱한 다음에 제곱을 해주면 식이 64m 제곱 뭐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얘는 49다. 넘겨버리면 15m 제곱 마이너스 16m 마이너스 48은 0 이렇게 되네. 자, 근데 마지막으로 구하고자 하는 법판은 서로 다른 모든 실근의 합이야. 실근의 합입니다. 실근의 합.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게 fm, 그러니까 m 자리가 x 자리에 m 값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m 값들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서 m 값들의 합은 근과 기수와의 관계로 55분의 16이 될 거고, 여기서는 15분의 16이 되겠죠. 그래서 얘랑 얘를 다 더해버리면 이제 165로 통분을 해줘야 되겠네. 165에다가 16 곱하기 3에 16 곱하기 11 해서 계산을 해주면 224가 돼서 답이 5번이 나오는 거죠. 자, 15번을 봅시다. 이게 아주 극악무도한 문제인데 일단 찬찬히 문제를 읽어볼게요. 위에 뭐랑 나와 있어. 근데 뭐 반지름이 2 루트 5인 원 2가 이제 어떤 행성이래. 그 다음에 발사 지점이 원 2의 중심 오로부터 왼쪽으로 4만큼, 위쪽으로 2만큼 이동한 지점으로 가정한다. 발사 지점 K로부터 최고차항 개수가 마이너스 1이고 원 2의 중심 5를 지나는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따라 이동한다. 발사한 후 최초 상공 얘가 되는 지점에서 로켓은 뭐 인공위성을 분리하고, 그래, 그림으로 가보자. 자, 저 글은 이렇게 화면을 정지해놓고 한번 다시 찬찬히 읽어보시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여기서 발사를 했대. 그런데 이차함수 모양을 이렇게 만들면서 여기 원이랑 닿는 점 여기서 이제 분리가 된다는 거지. 로켓이 분리를 딱 해서 인공위성 S가 톡 튀어나오는데 그 인공위성 S가 이제 여기를 이렇게 타고 왔다 갔다 한다는 거야. 바깥에 있는 원을. 근데 궁금한 것은 이제 요 점에서의 접선 기울기를 구하고 이렇게 이동한 양을 찾아서 뭐 얘를 찾아라. 이게 문제예요. 자, 보자. 그렇다면 우리는 요 P점에 좌표 설정을 하나 해줄 건데, 지금 보시면 P는 점 O로부터 왼쪽으로 P만큼, 위쪽으로 Q만큼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요 좌표를 왼쪽으로 P만큼, 위쪽으로 Q만큼 이렇게 표시해 줄 거야. 그리고 저 마이너스 P, Q라고 하는 아이는 원과 이차함수의 교점이기 때문에 일단 이차함수의 식부터 잡아줄 건데, 이 이차함수는 0,0을 지나고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4,2가 되겠지? 요 점을 지나는 애란 말이야. 그래서 그리고 또 위에 쫙 보시면 여기에 최고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 포물선의 식을 잡아주면 y는 마이너스 x에다가
x 플러스 어쩌고 해줄 수 있는데 0,0을 지나니까 이게 인수분해를 하면 x를 묶일 거잖아. 근데 마이너스 4,2를 지나야 되기 때문에 2는 4 마이너스 4 플러스 네모 이렇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때의 네모 값을 구하면 나오는 값이 2분의 9가 되죠. y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9x 이렇게 이차함수식을 구성해낼 수가 있고 이 마이너스 p, q가 있는 원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p, q가 있는 원의 방정식은 대놓고 반지름이 나와 있기 때문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분의 125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이제 요 두 식의 교점이 마이너스 p, q니까 한번 연립을 해보도록 합시다. y 자리에 요걸 대입해서 4차식을 계산해줘야 돼요. 마이너스 x제곱 얘는 이렇게 쭉 계산을 합니다. 살을 전부 곱할게요. 이렇게 나오죠. 이제 근을 구해야겠네. 뭘 넣으면 0이 나올까? 일단 1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자. 도립제법으로 얘를 계산을 할 거예요. 요렇게. 그 다음은 마이너스 5를 넣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온 식은 그냥 인수분해가 되죠. 이거 2x 플러스 5 전체 제곱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잖아. 따라서 결과적으로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5, 2x 플러스 5 전체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고 x 값들이 1, 마 5,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세 종류가 나오는데 지금 그림상 가능한 값이 얘 축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5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저 마이너스 p 값이 마이너스 2분의 5다라고 생각을 하고 요 식에다가 대입해서 y 값을 구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5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이 4분의 125다. 그래서 y 값을 구해주면 5가 나와요. 좌표가 다 나왔어. 그럼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지. 원 위에 한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인 거니까 공식에 그대로 적용을 시켜서 방정식 구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밑에다가 쓸게요. 마이너스 2분의 5x 플러스 5y는 4분의 125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여기서 기울기 r은 2분의 1인 게 확인되겠죠. 따라서 찾으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분의 왼쪽으로 p만큼이니까 아까 구해놓은 마이너스 p가 요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p는 2분의 5인 거고 위쪽으로 q만큼은 이렇게 돼서 계산을 해주면 15가 나오는 거죠. 16번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이 중심이 1사분면에 있는 원이 되도록 하는 k값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심좌표를 구해봅시다. x개수랑 y개수를 마이너스 2로 나누면 중심좌표가 나오죠. 중심이 이렇게 하나랑 이렇게 하나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반지름의 제곱을 구해볼 건데 반지름 제곱은 그 중심좌표를 제곱해서 더하고 마지막에 이거 그냥 빼주면 바로 구할 수가 있죠. 얘를 정리하면 2k 제곱 빼기 6k 플러스 4가 되는데 일단 1사분면에 중심이 있어야 되니까 얘가 양수면서 여기도 양수가 돼야 되니까 요 두 개 범위의 교집합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다. 이걸 하나 만들어낼 수가 있고 원이 되려면 반지름이 0보다 커야 되니까 당연히 제곱도 0보다 크겠죠. 요거를 인수분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나와서
범위가 1보다는 작고 2보다는 크다 이렇게 되겠네. 이 범위랑 이 범위랑 겹치는 부분을 구해야 하니까 답이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 또는 2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겠죠. 17번 부등식이 해가 존재하지 않기 위한 실수 AB 조건을 쓰래. 그러면 X가 있는 것과 없는 걸 일단 한쪽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 보도록 합시다. 해가 존재하지 않다거나 해가 무수히 많다 그러면 X의 개수를 0으로 만들어서 풀죠. 따라서 A 값이 2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인 거니까 2 더하기 B는 0보다 작아야 한다는 얘기일 것이고, 즉 B는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된다 라고 조건을 논술할 수가 있겠지. 그 다음 두 번째, 주어진 부등식의 해가 존재하지 않을 때 두 직선이 원에 동시에 접한다 라고 했습니다. 아까 A 값은 2인 거 구해놨죠. 여기가 2였고 여기가 2였습니다. 동시에 접하니까 점과 선 사이 거리를 이용해서 R은 D 써주면 되겠네. 먼저 얘가 얘랑 접하려면 식이 루트 5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C 플러스 2가 나오고 그 값이 반지름과 똑같아야 되니까 이 값은 5가 된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C 값은 7 또는 마이너스 3이 나오게 되는데, 자 여기서 좀 생각해 줘야 될 게 있어. 우리가 아까 위에서 B 값이 마이너스 2보다 작다 그랬거든. 그렇다면 여기 나오는 Y 절편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B는 2보다는 큰 값이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선이 두 개가 있고 원이 이렇게 접하고 있는데 얘가 2x 플러스 2고 얘가 이제 이 위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건 거지. 따라서 원의 중심에 해당하는 0,C에서의 C값은 2보다는 위쪽에 있어야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서 마이너스 3을 버리고 7 하나만 택해 주셔야만 합니다. 다음 얘랑 얘가 또 접해야 되니까 점과 선 사이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7 더하기 B를 했더니 루트 5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7 더하기 B의 절대값이 5가 되는데 B값은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절대값을 만족하는 B를 마이너스 12로 골라낼 수가 있겠죠. 따라서 B 플러스 C 값은 마이너스 5가 됩니다. 18번 뭐 되게 많이 나와 있는데 지금 변들을 6으로 내분하는 점을 잡겠다라고 되어 있고 PQ랑 PR이 서로 수직이래요. 근데 궁금한 게 RQ의 기울기를 찾으라 그랬네. 좌표 설정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이 점을 0,0이라고 잡고 여기를 2,0, 여기를 0,1이라고 하면 지금 t 대 1-t로 내분한다라고 했으니까 내분점을 각각 구하는 거지. p부터 한번 구해보자. 제가 t 대 1-t니까 분모는 그냥 1이 될 것이고 2t가 되겠네. 그 다음 여기는 0이 되겠죠.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 BO를 t 대 1-t로 내분하는 거니까 계산을 하면 이렇게 되겠네. 여기는 내분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좀 이제 줄여서 PQ라고 하는 선분과 수직이라고 했죠. PR이. 그래서 그 기울기를 구해가지고 곱해서 마이너스 1 나온다라는 식을 써주면 되겠네. 기울기를 구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그 값이 마이너스 1이다. 얘를 계산을 해보도록 합시다. 마이너스를 양쪽으로 없애치우고 t에 t-1이 2t에 4t-2 이렇게 되니까 어차피 tt 약분 시켜도 상관없죠? 약분 해주고 t-1이 8t-4가 돼서 3이 7t t값이 7분의 3 이렇게 나오네. 다 했죠 이제. RQ의 기울기를 마저 구하면 되겠네. 이렇게 연결된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x 증가량, y의 증가량 이렇게 해서 2-2t분의 2t-1 값을 계산해주면 되겠죠. 7분의 3을 넣고 계산을 하면 6에다가 7분의 6에다가 빼기 1 해주면 되는 거니까 14에
이렇게 나와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8분의 1. 자, 19번을 봅시다. 뭐가 되게 많은데 천천히 한번 보자. 일단 C1의 중심을 O, C2의 중심을 P라고 한대. 자, 그리고 C1, C2 교점을 QR이라고 할 거야. 자, QR, 요거. 그 다음 QR을 모두 지나는 원을 C3라고 할 거고, 그 C3의 중심을 S라고 할 거야. 다음, 얘네들은 3대2의 비율을 갖는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3대2. 자, 아까 QR이 두 원의 교점이었어. 그런데 그거랑 P랑 한 직선 위에 있대. P는 원 C2의 중심이거든. 그러니까 그림을 어떻게 그릴 거냐면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원 C2예요. 이렇게 중심을 진하게 선을 하나 그어요. 여기가 P. 그리고 교점 좌표를 먼저 설정을 하고 이제 C1을 그릴 거야. C1은 이렇게 지나는 원 하나가 되는 거죠. 네, 얼추 비슷하네. 그 원의 중심이 이렇게 O로 잡혀 있고 이제 뭘 볼 거냐면 요거 볼 거예요. PS랑 OS가 3대2가 되게. 근데 그 S는 선분 OP 위에 있지 않다 그랬으니까 외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직선을 또 한번 쭉 그어요. 이렇게 진하게. 네, 이렇게 그어요. 긋고 비율이 3대2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쯤 어딘가 있겠지. 여기서부터 이까지의 값이 3, 요렇게가 2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니까. 그래서 그 3대2가 되는 요 부분에 S가 존재할 거라는 거지. 근데 S는 교점을 지나는 C3의 중심이거든. 따라서 자, 여기를 중심으로 하고 이렇게 두 점을 지나는 이렇게 큰 원이 만들어진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 정말 찾으라고 하는 게 뭐냐면 C3 위에 점 T가 있는 위에 점 T에 대하여 삼각형 OST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고 과정을 논술을 하래. 아휴, 자 봅시다. 그러면 OS는 이렇게 고정이잖아. 그러면 T의 위치가 어디가 돼야 삼각형 넓이가 최대가 될까? 반지름이 돼야겠지. 이렇게 딱 반지름. 반지름이 높이랑 일치해야 주어진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는 상황이 되겠죠. 지금 그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상황 파악은 다 끝났고 천천히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자. 먼저 S의 좌표를 구할 건데 S는 외분점이기 때문에 자, P점의 좌표 아까 A, B 그 다음 5점의 좌표 0,0 이렇게 잡아서 걔를 3대2로 외분을 해볼게요. 그러면 1, 1 해서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b. 네, 이게 요 점의 좌표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뭘 구할 거냐면 지금 요 선은 결국은 두 원의 공통현의 방정식인 거죠. 공통현은 두식 빼면 되지 그냥. 그래서 요 두 원의 방정식을 빼서 공통현의 방정식을 찾으면 이렇게 나와요. 다음 C1과 C2를 빼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임의의 원의 방정식을 만들어 볼 거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빼기 4라는 애랑 k로 연결할게요. x-a제곱 y-b제곱 이렇게 갖고 k값을 움직이면 이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임의의 원의 방정식이 만들어지겠지. 근데 그 임의의 원의 방정식 중에서 중심좌표가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b가 되는 걸 찾겠다는 건 거야. 이제부터 그냥 조용히 전개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kx 마이너스 2aky 플러스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될 거고, 얘 중심좌표는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나오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 중심좌표가 얘가 돼야 돼서 결과적으로 얘니까 k 값이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죠. 자, 구한 k를 요 식에다가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다 지우고 마이너스 3분의 2를 넣을 거예요. 마이너스 3분의 2.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2 넣고 x 마이너스 a제곱 y 마이너스 b제곱 빼기 1은 0. 분수인 게 별로 안 예쁘니까 3을 곱해버리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전개를 합시다. 그럼 3x제곱 y제곱 이렇게 되니까 인데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위에서 3이라고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3 넣어주면 값이 이제 마이너스 16은 0 이렇게 나와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얘는 완전제곱식으로 고쳐버리면 4a제곱 더하기 b제곱 플러스 16이 되고, 아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3이라고 했었으니까 그거 다시 한번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주면 네, 이렇게 나오죠. 그럼 아까 높이가 반지름이라고 이야기했었으니까 높이는 루트 28인 걸로 확인하면 되는 거고, 밑변의 거리는 요 점과 요 점 사이 거리인데 지금 점과 점 사이 거리를 이용해주면 루트 4a제곱 더하기 4b제곱일 거라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3이니까 넣어주면 루트 12가 밑변의 길이가 돼서 이렇게 해주면 찾으라고 하는 넓이가 나오겠죠. 계산하면 2루트 7, 2루트 3, 2분의 1, 2루트 21이 답이 되는 겁니다.